정기 업무 감사에 대한 보고 한 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IT 보안 관련한 보고 한 건입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한 건은 생소하네요. 최근에 일어난 보안 사고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주은 산업이 받은 랜섬웨어 공격 사건의 경과와 주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주은 산업 정보보안실장 양민석입니다. 랜섬웨어는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사용자의 중요한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접근을 차단해서 인질로 삼아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입니다. 이번에 주은 산업의 외주업체 직원이 거래처를 사칭한 업무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면서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습니다. 이 외주업체 직원이 주은 산업의 네트워크에 접속하면서 감염이 진행되어 일부 파일들이 암호화되어 유실되었지만 다행히 내부 트래픽 탐지와 최신 PC 백신으로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하였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한 덕분에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손실이 크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재무정부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나요? 네, 다행히 회계 정보까지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로 업무 환경이 클라우드로 바뀌면서 사이버 보안이 더욱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제조 공정까지도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면서 다양한 보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도 이 사회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IT 보안 사고의 유형들과 피해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기업의 사이버 보안 사고는 랜섬웨어나 바이러스 감염, 외부의 해킹,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시스템 마비, 내부 정보 유출 등이 있습니다. 피해 사례로는 고객 개인 정보 또는 회사 기밀 정보 유출로 영업상 장애나 손해가 있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은 법률상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가중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플랫폼 기업인 네오가 고객 정보 유출로 이 수년간 쌓아온 기업 평판에 큰 타격을 받아 큰 손해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주은 산업도 B2C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 부문이 있기 때문에 고객 정보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정보 보호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도 해야 하는데요. 주은 산업은 정보 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운영하고 있나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이나 피싱에 속지 않도록 내부 직원의 보안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백신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인증을 통한 서버 접속과 접속 정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외부 침입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와 많은 지출이 매출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사고가 나면 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킹이나 랜섬웨어 예방을 위한 모의 훈련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외주업체에 대한 관리와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IT가 단순히 관리 영역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전사적인 수준에서의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다뤄줘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사이버 보안에 중요한 투자가 있을 땐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사회 사이버 보안 점검 현황을 공유해 주세요. 예, 이사회 안건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양 사무님, 사이버 보안 현황을 점검하는 기준이 있다던데요. 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ISMS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규준이 있고 ISO 27001 국제정보보호 표준인증 규격이 있습니다. 회사 정보 보안 운영 정책을 국내외 사이버 보안 기준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죠. 내용을 들어보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 활용도 고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럼 보고한 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위원님들,
IT 보안도 중요하지만 저희 감사위원회 입장에서는 IT 내부 통제나 IT 감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외부 감사인 미팅에 있어서 IT 관련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미팅에서는 IT 감사에 대해서 논의하시죠. 네, 그러시죠. 수익 인식과 자산 손상을 핵심 감사 사항으로 선정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요성 기준과 감사 대상 부분, 핵심 감사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배 전무님, 이번 정보 보안 사고가 외부 감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보안 사고에 대한 조치를 조기에 수행하였고 백업 데이터와의 비교 검증한 결과를 감사인이 검토했는데 재무정보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내부 통제를 적절히 운영하고 있어서 외부 감사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IT 통제와 감사 절차를 논의하고자 회의를 요청드렸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IT 통제는 IT 자동 통제와 IT 일반 통제로 분류합니다. IT 자동 통제는 재무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통제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프로그램 간 정보가 이동하는 인터페이스, 자동 계산이나 입력 제한과 같은 시스템 설정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IT 일반 통제는 IT 자동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IT 부서에서 수행하는 통제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에 대한 접근 보안, 프로그램 개발과 변경, 컴퓨터 운영에서의 통제 활동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IT 자동 통제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대상 프로그램의 IT 일반 통제가 일정 기간 그 유효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IT 통제에 대한 감사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 전체의 IT 시스템 목록을 확인하고 이 중에 회사의 재무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IT 자동 통제와 관련된 시스템을 선별합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시스템에 대한 IT 자동 통제와 IT 일반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사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IT 감사 기법으로 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회사의 감사 대응 부담도 줄게 됩니다. IT 통제의 미비점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IT 부서의 업무 분장 미비가 가장 빈번합니다. 그리고 슈퍼 유저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거나 퇴사자, 부서 이동자에 대한 권한 모니터링이 미흡한 사례가 있고 데이터나 프로그램 변경에서 테스트해야 할 모집단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IT 통제의 미비점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IT 통제의 미비는 재무제표 왜곡이나 기밀정보 유출, 자금 횡령과 같은 자산 유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산업의 IT 통제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이슈가 있습니까? 전기의 일부 프로그램에서 개발자가 운영 업무까지 동시에 수행하여 업무 분장 미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미비점은 왜 발생했고 또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네, 일부 프로그램에서 업무 효율을 위해 대부업소를 도입하여 개발자가 개발부터 배포 운영까지 한꺼번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통제상으로 업무가 적절히 분장되어 있지 않다는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IT 부서장의 모니터링 통제를 강화하여 보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부 통제 외에 IT 감사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IT 감사 기법을 활용하면 플랫폼을 통해 회사 시스템에서 자료 추출이 가능하고 표본 감사가 아닌 대용량 데이터를 전수조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회계년도 전체의 분계와 조정 사항에 대한 저널 엔트리 테스트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회계년도 전체의 분계와 조정 사항이 빠짐없이 집계되었는지 완전성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이어서 분석 시나리오를 설정하는데 예를 들면 비경상적인 일자나 시간에 생성된 전표, 수기 작성 전표, 상대 계정 분석을 통한 표준적이지 않은 분계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조건을 설정하여 이상 징후가 있는 분계와 조정 사항들을 선별하여 추출합니다. 추출된 이상 징후 사항들에 대하여 세부적인 감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출의 실제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일즈 오더, 출고, 빌링에 이어지는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3웨이 매치 기법이 있습니다. 3웨이 매치 결과
불일치한 건들만 별도로 추출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집중해서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AI,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데이터 통계 분석을 통해 거래 단위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위험 등급을 상, 중, 하로 구분합니다. 이 중 고위험군에 속한 매출 거래나 기타 거래에 대해 감사 역량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데이터 스니퍼를 통한 증빙대사 자동화나 챗봇을 활용한 거래처 조회 업무 자동화, 합계 검증 자동화와 같이 다양한 툴로 감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말로만 듣던 디지털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군요. 이러한 감사 기법을 적용하는 디지털 기술의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군요. 회사의 정보를 공유하는 만큼 데이터 정보 보안 유지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업무 실효성과 정보 보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 감사 부서도 IT 전문가를 충원하고 디지털 감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 전무님, IT 감사에서 발견된 내용은 수시로 공유해 주세요. 네, 주기적으로 논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상반기 윤리경영 점검 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윤리경영 준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 실장님, 부정신고 제도로 접수된 사항들은 이게 전부인가요? 요즘엔 제보가 많다고 하던데요. 그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보된 전체 내용은 그 별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군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주은산업의 협력업체들이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하여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주은산업이 담합에 관여한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주은산업은 협력업체들에게 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협력업체들끼리 납품 단가를 높이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회사의 이사나 감사위원들에게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사내이사, 사회이사, 감사위원 구분 없이 모든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박 상무님,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 입찰에서 동종업계 회사들이 모의하여 사전에 낙찰받을 사업자를 정하거나 그 낙찰 순서를 정하는 등 입찰 담합을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배상을 청구하는 주주 대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입찰 담합에 관여한 이사뿐만 아니라 담합 사실을 알지 못한 이사와 사회이사까지 모든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윤리강령을 운영했지만 추상적인 지침에만 그쳐 실효성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입찰 담합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임직원의 법규 위반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보보고 시스템이나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례의 시사점은 준법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내부 통제라면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말하는 건가요? 감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까지 받는 것이 아닌가요? 내부 통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 준법, 재무보고 신뢰성에 대한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이고 준법에 대한 내부 통제와는 분류 체계가 다릅니다. 그렇군요. 이 준법에 대한 내부 통제도 따로 챙겨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이사는 회사에 상주하지 않아 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는데 이 책임은 너무 확대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이사도 이사회의 일원이고 준법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의미죠. 사실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안건 내용을 사전에
여유 있게 받아보았으면 하는데 안건 숙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다들 동감하시죠?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핵심 지표 중에 내부 감사기구가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절차가 강조되고 있어서 회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판례에 대해서 모든 이사가 배상 책임을 부담했다는 것이죠. 업무의 가담 여부나 사내 또는 사회 이사 여부 등을 고려해서 배상액은 차등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회의에서 언급된 판례에 대한 내용을 이사회에서도 적극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주요 준법 점검 활동 결과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고 아울러 교육 시행도 완료하였습니다. 준법 지원인인 박지원 상무가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이사회 내에 준법 감시를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이사회 내에 준법통제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이사회가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의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구축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준법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제반 법규 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를 회사 내부 규정에 충실히 반영하며 준법에 대한 내부 통제가 반영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법 내부 통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IT 시스템 구현도 고려해야 합니다. IT 시스템을 활용하여 준법 감독하는 업종과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금융권을 중심으로 레그테크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탑재하여 자금 세탁 방지, 대출 계약, 마케팅 등의 영역에서 이상거래 징후를 탐지하여 신속하게 규제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금융권에서도 IT 기술이 확산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준법 사항 중에서 위험도에 대한 등급이나 우선순위 선정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준법 통제를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재무 영향을 고려해서 위험 수준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준법 내부 통제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법규 준수를 위한 행동 강령 배포와 임직원들을 위한 교육, 준법에 대한 소통,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준법 위반 사항 시 적절한 조치와 집행이 중요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교육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현장 안전교육과 안전수칙을 강조하고 있고 저도 직접 챙겨보고 있습니다. 주운산업이 대상은 아니지만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준법 내부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최근 컴플라이언스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융권에서는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업종과 자산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책무구조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책무구조도 도입의 취지는 임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임원 스스로 사전에 위법 행위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은 C레벨 임원을 포함한 사내 이사이며 사회 이사는 이사회 의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의 직무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책무체계도와 책무의 상세 내용을 기술한 책무기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감사원의 심사체계 개편으로 준법을 비롯해서 내부 통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전반적으로 준법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군요. 예. 우리 이사님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준법 내부 통제를 잘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오늘 회의 한 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간담회 다녀온 건 좀 어땠어?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참여를 해서 관심도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수고했네. 잘했어. 대표님, 이 자료가 한국거래소에서 배포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 거? 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한다고 해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주 중에 주주들이 여러 의견들을 내는데 대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리고 무풍산업 말이야. 그 회사는 주주 서한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 주주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요청했다고 하던데. 대표님, 그럼 기업 밸류 프로그램 추진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럴까? 그래요.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이사회 소집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 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건가요? 그간 양적 성장에 비해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한국거래소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업 밸류업은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과 주주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기업가치를 스스로 향상시키는 겁니다. 강제성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일본의 사례의 영향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시초는 아베노믹스까지 거슬러 갑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기에 빠져있던 일본, 아베노믹스의 3대 핵심 전략 중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히토츠바시 대학의 이토 구니오 교수를 좌장으로 한 연구 모임에서 이토 리포트를 2014년에 발표하였습니다. 이토 리포트는 일본 자본시장이 나아가야 할 이론과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리포트가 발표되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2014년부터 도입되었고 2015년에는 거버넌스 코드가 발표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기업과 투자자와의 대화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자는 가치 협상 가이던스가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기존의 일본 증권 시장은 1부, 2부, 자스다, 마더스 4개의 시장으로 구분되었는데 2022년에 프라임, 스탠다드, 글로스 3개의 시장으로 개편하였고 기존 일부 시장에 속한 350여 개 상장사는 유동성, 거버넌스, 재무 현황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스탠다드 시장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에는 PBR 1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개선안을 요구하였고 이후 PBR 개혁 2.0을 발표하는 전방위적 노력으로 10년 만에 니케이 225 지수가 2배 이상 오르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일본 특유의 체면을 중시하고 모범을 따르려는 문화, 그리고 시장 개편과 개선 이행 방안을 강력히 요구한 일본 거래소 그룹의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일본 증시의 화랑은 양적 완화로 인한 통화 확장과 저금리 기조, 엔화 환율 약세에 따른 수출 호조가 원인이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무엇인가요? 기업이 현안 진단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 지표를 선정하고 핵심 지표 선정을 위한 중장기적인 목표와 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는 어떻게 공개하는 건가요? 거래소 상장 공시 시스템에 자율 공시 형태로 공시해서 시장, 특히 이 주주들과 아주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됩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 평가와 시장과의 소통 계획 및 실적도 함께 기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선 인센티브가 있나요? 예,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실시한 기업들에게 법인세나 개인 배당 소득세를 경감하거나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대상이 되는 기업 심사는 언제 진행되나요? 25년 5월부터 매년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모범 사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기업가치 재고계획서의 내용이 중요하겠네요.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업가치 재고 계획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시면 지표는 재무 지표와 비재무 지표로 나뉩니다. 재무 지표로는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 주가 이익 비율인 PER과 같은 시장평가 지표가 있고 자기 자본 이익률인 ROE, 투하 자본 이익률인 ROIC, 가중평균 자본 비용인 WACC 등과 같은 자본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주주환원 지표로는 배당 금액, 배당 성향이나 배당 수익률, 자사주 매입 및 소각과 총주주 환원율인 TSR 등이 있으며 매출액 증가율이나 영업이익 증가율, R&D 투자 증가율과 같은 성장성 지표가 있습니다. 비재무 지표로는 주주의 권리 제고 지표나 이사회의 구성, 책임, 운영 관련 지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독립적인 내부감사 부서의 설치와 같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15개 핵심 지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과 같은 환경 관련 지표나 사회적 책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사 특성에 따라 핵심 지표를 선정하여 시계열 분석 또는 산업 평균 분석을 통해 경쟁 우위 요소를 파악하고 기업 가치 제고와 직결되는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이 개별 주주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이것이 기업 가치 상승을 견인한다고 할 수 있나요? 때로는 대규모 투자나 M&A 추진을 위해서 사내 유보금도 필요할 텐데요. 궁극적으로 수익과 이익을 올려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 아닌가요? 네, 이사님 의견도 맞습니다. 여러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 특성에 맞게 지표를 선택해서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주 환원 정책은 최근 주주 행동주의 영향으로 자본시장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투자자와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환원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으로 인정받는 내용은 뭐가 있나요? 우선 깡깡이 배당 절차 개선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엔 배당 기준을 정해서 그 이후에 배당액을 확정했는데 최근엔 정관을 개정해서 배당액을 먼저 공시하고 그 이후에 배당 기준일을 정해서 배당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는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몇몇 기업들은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후 소각으로 주주 가치를 증대하거나 3개년 배당 계획을 발표하여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모를 증원하고 일반 주주의 추천으로 사회 이사를 선임해서 주주 소통에 앞장서는 기업도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회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인데요. 기업 가치를 높이는 건 사실상 경영진의 역할인데 이사회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이 있나요? 네.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사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기업가치 재고계획 수립과 이행에서의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사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쳤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대표님께서 좋은 취지로 추진하시는 내용이라 저는 동의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사회 협의를 거쳐 공시가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허위 공시로 간주되어 이사들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나요? 물론 예측에 따른 합리적 근거에 따라 최대한 달성 가능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페널티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장이 우리 주은산업의 거버넌스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촉진하기 위해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것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기존의 주은산업과 자회사 임원의 성과 평가에서 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증가율을 성과지표를 삼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가치나 주주가치 증가들도 성과평가 지표에 반영해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입니다. 성과평가가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표로 측정될 수 있겠네요. 가치 제고 계획을 기업이 수립하는데 거래소나 투자자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거래소는 하반기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 자산운용사는 연계된 ETF 상품을 연내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공시는 어디에 하고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1년에 몇 번이나 해야 하나요? 상장 공시 시스템에 개설된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밸류업 지수 발표 전에 기업 가치 제고 계획서를 공시할 예정인데 최소 연 1회는 공시하려고 합니다. 예, 생각보다 공시 기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우리 이사님들과 충분히 상의 드리겠습니다. 향후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일정을 주시고 미리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비재무 지표로 외부 감사인 선정과 관련해서 공시할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외부 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 준산업 외부 감사는 올해로 3년 차인가요? 예, 맞습니다. 수송회계법인이 3년차 외부 감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연내 외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참에 외부 감사인 선정 절차나 평가 지표를 검토해야겠군요. 고정욱 내부 감사실장에게 외부 감사인 선정 절차의 일정 계획을 준비하라고 요청해야겠군요. 예, 외부 감사인의 선정과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서 감사위원회 많은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궁금한 내용은 모두 확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